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재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재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온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의 삶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창조되고 경험되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미래도 만들어지고 과거도 변형되는 그런 창조되고 그런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매 회차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생각이 어떻게 에너지야? 생각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이 에너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극단적인 예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몸이 아프게 되죠. 그리고 반면 많이 웃고 즐거운 생각과 열정에 빠져 있으면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죠. 얼굴도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표정도 바뀌게 되고요. 이것은 모두 생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준 건 무엇이 있나요?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가 있나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거나 행복에 빠지고 좋은 생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 하나만 몸에 가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 몸이 아프거나 우리 몸이 더 나아진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현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상이 바뀌려면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가변시키고 생각은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은 에너지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에너지의 그럼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가진 힘과 에너지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지금 생각이 현실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에너지의 특징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게 되고 그것의 활동 영역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을 함으로 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발생된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발생된 에너지는 변화는 가능하죠. 수증기에서 물로, 물에서 얼음으로, 얼음에서 다시 기화 과정을 거쳐서 수증기로, 그리고 하늘의 수증기의 구름은 다시 눈의 결정체를 가지고 땅에 다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에너지 값들이 회전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돌고 돌고 하지만은 이것이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순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상상의 힘으로 만든 에너지도 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에너지들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방사하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만드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봤던 만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화들을 보면 주인공들은 마법이나 상대와 대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손에서 불꽃이나 빔을 만들죠. 정신을 집중하고 기압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면 몸 주변에 화염이 확 솟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악당들도 기압을 넣고 에너지를 모아서 하늘로 쫙 쏘아 올리고 어떤 물체를 또 만들기도 하고, 피카츄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물질화된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제를 만화로 그려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방사하고 물체를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만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라, 포스, 아우라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운이죠. 에너지. 그 오라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체들인데 오라 측정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오라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청담동에 오라를 촬영해주고 해석해주는 그 촬영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금액은 3만원, 10만원 그렇게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의 오라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현재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리게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속에는 우리의 개성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오라를 가지고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곧 오라로 표현이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오라 촬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들의 다양한 오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빛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람마다 오색 빛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특정 색깔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타고난 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각자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너는 왜 성격이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타고난 겁니다. 그렇게 우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생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물질을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된 세상에서 체험을 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했던 생각과 상상과 느낌의 집합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했던 생각과 상상과 느낌들이 모여서 지금의 것을 끌어당기고 그것이 물질화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반영시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느낌, 멋진 상상들을 하면서 살았다면 지금 그런 만족스러운 삶 속에 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늘 싸움 속에 살고 타인을 배척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 그리고 늘 화가 나 있거나 자신을 누추하게 보면서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삶을 탓하면서 부정적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삶은 여러분이 창조하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상과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물질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가진다면 그것은 계속 꼬리 물기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배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그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꼬리 물기를 계속 한다면 그런 삶을 또 창조하고 그런 삶을 또 살고 그런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창조하고 그런 삶 안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깨어나라. 그것을 알고 즉시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그 기쁨 안에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여러분이 방사한 그 에너지는 그것에 걸맞는 상황을 창조하고 우린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미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고 생각의 에너지이므로 그 에너지의 움직임과 기능을 확인한다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상상했고 내가 언제 이런 상황을 원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는 과정에 개입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 에너지의 결집체인 부정과 긍정 그 주파수대에 맞는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방사한 그 에너지에 걸맞는 단계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겪게 되는 일들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겪게 되는 거야. 그것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결과를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그 삶을 창조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가 나한테 차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그런 게임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그런 일련의 상황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의 반영일 뿐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탓할 수 있고 타인이 나의 삶을 결정해주는 그런 게임은 없어요.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서 지금의 힘겹게 느껴지는 삶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과거의 부정적인 상상과 느낌들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현재를, 지금의 이 현재를 올곧이 모두 삶으로 겪어야 끝나는 걸까요?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나는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그 에너지가 소멸될 때까지 살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또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또 미래에 또 반복이 되어서 나는 계속 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원래 발전하고 행복한 근원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그 원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생각과 체험이 주는 고통 속에 매몰되죠. 꼬리 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의식이 침체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난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 방법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어. 밀린 월세는 어떻게 낼 것이며 이 돈들을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너무 힘들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 고통의 느낌을 계속 자기 자신한테 주입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에너지들이 다시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상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계속 이 꼬리 물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상상의 법칙을 계속 활용함으로 해서 그것들을 정화시켜 나가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법칙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실컷 울고 나거나 정말 끝까지 막 가슴이 메어지고 그 상태까지 저 깊은 땅속 끝까지 가다 보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기분이 괜찮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정화되는 과정에 속할 수 있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한번 확 느끼고 껴안고 깨닫게 되면 다시 평형 상태로 되는 과정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까르마가 해소됐다고 하죠. 과학적으로는 내가 방사한 에너지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그 에너지들이 정화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에너지의 정화나 까르마의 해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의 창조일 수도 있어요. 다른 고통의 창조인 거죠. 그 힘겨움과 고통 속에서 계속 나쁜 에너지를 끝없이 방사하는 역할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반성도, 어떠한 고찰도, 어떠한 의식 성장도 없이 그저 타인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게 계속 저주를 퍼부어대는 일들이죠. 그렇게 되면 또 꼬리 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정화하고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대로 행복하고 좋아서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현재도 좋고 더 나은 곳도 좋고 발전해보고 신나게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만약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상상과 그 상상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을 이용해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방법은 지금 우리가 많이들 했던 지금처럼 내가 나의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벗어날 방법을 짜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획한 것들이 기계처럼 맞아떨어져서 일들이 되시던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되면 저거는 저렇게 성장을 해서 나한테 땡땡땡을 안겨주겠지? 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 생각과 같지 않네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에고적 탈출 시도는 힘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뿐입니다. 그 방식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상상의 힘으로 과거의 의식을 교정하고 에너지를 정화함으로써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융화되고 세상의 법칙을 활용해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끝없는 에너지를 충족받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에너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너지는 가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합니다. 한 가지 더 진실이 나왔죠. 과거, 현재, 미래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미 밝힌 바 있죠. 이 부분은. 그리고 시공간 모델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는 흘러가고 현재는 존재하고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한 선상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을 볼 뿐이고 이곳을 그래서 현재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과거는 하나의 상념의 에너지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야. 자, 그럼 1초 전에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럼 그 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의자가 지금 과거의 그 의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피부가, 지금 당신의 장기가 과거의 그 장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끝없이 탈피를 하고 세포는 변화하고 있고 혈액의 흐름은 위치가 바뀌었죠. 무엇을 현재라고 하실 겁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념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거도, 현재라는 것도, 미래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상상, 그 관념 속에 묻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잠깐 보여지는 이것을 우리는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날로그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하나의 상념의 에너지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다. 에너지는 존속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과거의 그 생각들은 지금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미래도 여러분이 일으킨 다양한 생각의 에너지로 인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죠. 그럼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상상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이 어디에 더 힘을 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미래는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미래의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호사도 되고 싶었다가 경찰이 되고 싶었다가 여기서 1년 공부하고 경찰 공부도 1년 공부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도 1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졌던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상념으로 남아있고 미래에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힘을 쏟으셨나요? 어떤 여러분들의 꿈에 어떤 소망에 힘을 더 쏟으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미 상념의 세상에서는 간호사도 살아있고 경찰도 살아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이제 유명한 실험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까지 도달했는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 미래는 공존합니다. 이건 흘러가고 현재는 여기 있고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이것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고 미래가 온다가 아니라 왜 나는 내가 방사해서 만들어진 모든 삶의 모델들 중에서 왜 지금 이것을 체험하고 있고 이것들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 생각한 완벽하고 나를 기쁨에 넘치게 한 그곳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는 없고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나는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경찰이 된 모습도 볼 수 있고 내가 선생님이 된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고 현재 나를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건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검증을 상당히 좋아하고 과학, 수학을 상당히 좋아하고 저는 문과생이 아니에요. 이과고 컴퓨터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물론 심리학이나 그런 부분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체험 후 학습을 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행학습을 스스로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집이 오면 공부를 먼저 하잖아요. 문제부터 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것을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스스로 이것을 해답을 찾는 방법을 먼저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공식이 조금 나중에 후 학습을 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들은 학습에 의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와 같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꿈을 매일같이 너무 선명한 꿈들을 계속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일기책에다가 꿈의 일기를 쓸 만큼이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이 진짠지 저것이 진짠지 헷갈리는 상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뭐가 진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과거의 그 일들을 해결함으로써 현재 이 일들이 해결되는 걸 보았을까?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출난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돼서 저한테 그런 먼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진 다행히 양자 과학이 이만큼 발달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얘기는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딱딱한 물체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식과 소통해서 하나의 파장이 입자로 굳어져서 보이는 진동하는 원자 덩어리들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건 물질의 최소 단위를 연구하는 양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양자 역학, 파동, 진동에 대한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이후에 찾아보시면 현실 창조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을 여러분의 의식의 수준대로 삶에 비춰진 것을 보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의 체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그것을 바꿀 만한 충격요법 아니면 체면 등을 통해서 의식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 체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런 기법에 이런 과학적인 거면 체면을 통해서 나의 관념을 바꿔서 현재의 상태를 바꿔버릴 수 있겠네? 이것도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뱀을 무서워하는 어떤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TV를 보니까 체면 한 번을 통해서 그 뱀과 뽀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순식간에 그게 바뀌더라고요. 관념이 바뀌고 현재의 물질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주변의 또 삶이 그것에 맞춰가지고 바뀌게 되겠죠. 작은 뱀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관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아침 4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매일 아침 습관이 들어버린 늦잠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10억씩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면 여러분은 아주 상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몸도 정말 피곤하지 않게 될 거고요. 매일 지각하던 학생도 소풍날 아침이 되면 상큼하게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러한 어떤 뭐 긍정적인 충격요법 아니면 부정적인 충격요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충격요법 아니면 동기유발, 최면 상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린 언제나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상의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상의 법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상상의 법칙은 거의 셀프 체면이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 체면의 상태에 빠져들고 스스로 그것을 나에게, 나의 인식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정한 상태에 몰입을 해서 나의 의식에 각인시키는 과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뭐 명상 영상, 뭐 체면 명상, 체면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21일 동안 하세요. 20일 동안 하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듣기 기능 이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입되는 나의 의식 변화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자기와 동일시하는 사람, 가족이나 그 상위 단계의 부모가 주입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거의의 신의 말이죠. 거의 신의 말에 가깝습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은 아이와 너는 정말 훌륭해.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살게 돼 있어. 이런 말을 계속 주입하는 아이와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부모가 무엇을 달리했나요? 단어? 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이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의식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이인지, 아이 앞에서 부모가 흐트러진 모습이나 흔들리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될 사유는 아이들은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부모가 자신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부모를 바라봄으로 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것만 올바르게 잡아준다면 사실 부모의 역할이 크게 할 건 없으실 거예요. 아이가 알아서 움직일 것이니까요. 잠재의식이 그 아이를 흔들 겁니다. 잠재의식이 그 아이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한 어떤 부모가 되지 마세요. 아이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당당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너는 소중한 아이라는 그 부분만 잘 각인시켜 주시면 되세요. 우린 상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사하고 그 에너지는 모이고 방사되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에 걸맞는 상황과 삶을 끌어당기고 그 삶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우린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당겨 체험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체험이 우리가 한 과거라는 곳에서 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공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 속에서 과거에 접근해서 과거의 상상과 느낌을 변화시키면 현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발달한 사람은 과거도 보고 혹은 타인의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아니면 타인의 미래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미래를 어떻게 봐? 타인의 과거를 어떻게 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놀러를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의 내용을 삶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다 공존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면 미래나 과거도 그 사람이 접근을 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이론이죠. 지금은 의식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가능하지만은 차후의 미래에는 그 부분들을 어떤 물리적인 과학을 통해서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핸드폰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지만 한 1000년 전 핸드폰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물건으로 보고 귀신이 들렸다 하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것은 미신이고 판타지고 어떤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그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직은. 자, 그럼 과거를 변화시켜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풍요롭고 발전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든 내가 만든 좋지 않은 상상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과 기쁨, 발전, 풍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 상상을 교정함으로써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사한 부정적 에너지들을 다시 우리 내면에서 끌어내어서 교정하고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토끼 간과 같죠. 토끼가 자기의 그 간을 꺼내서 뭐 바다에 어딘가 숨겨놨다 뭐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어두운 그런 에너지들을 바깥으로 꺼내서 정화시킵니다.
물에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건강해진 나의 내면의 에너지와 함께 살아가면 주변 환경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의식의 반영체이거든요. 제 영상 중에 호호포노포노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아주고 정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법 같아요. 우린 대부분 우리가 만든 생각의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하고 저 사람은 잘못되어 벌받아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끊임없이 규정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답답해하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런 감정들을 쌓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 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포용하고 그 관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게임은 끝이 납니다. 우린 깊게 들어가 보면 가장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아유 못난 놈 왜 이걸 못했지 주눅 들고 주눅 드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다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주눅이 든다면 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지 못하고 강압하고 때론 저주를 합니다. 나 같은 게 뭐 나같게 뭘 그런 걸 한다고 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나 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자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강압하고 스스로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교육을 받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했어야 됐지?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어떤 대학을 가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우수해야 돼. 너는 이 축구단에 꼭 들어가야 돼.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나쁜 에너지들을 아이에게 방사시킵니다.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자라온 우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어렸을 때 받았던 그것을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칭찬을 해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지 너의 성공이 보장된다.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아이의 성공을 보장시켜주는 것일까요? 그 외적인 것이 이 아이를 모두 살릴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괴로웠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좋은 것이라고 또 강요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압하는 이 성격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비판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절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내면에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주입된 불안감이 속임수라는 방법을 익히게 만들죠. 그때부터 타인에게서 속임수는 없는지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타인에게서 발견한 그 무엇도 여러분의 의식의 반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다면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내면에 스스로를 학대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자학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을 학대하지 못합니다. 학대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학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 부모에게나 주변인들에게 스스로 못난 사람이고 맞아도 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대해졌을 가능성이 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 내면에 가치 없고 폭력을 받아도 되고 그런 관념이 심어지고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학대하게 되죠.
그럼 이러한 내 안의 의식이 바뀐다면 타인을 해하는 나의 지금 모습도 바뀌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뿜는 포스, 즉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타인이 쉽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을 딱 대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폭력적인 것을 가하게 되나요? 어떠한 폭력을 당한 사람도 그런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의 정화와 교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에 자신이 걸맞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삶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명상 상태와 비슷한 주파수 때, 즉 델타파가 활성화된 상태의 생후 7년 동안 이러한 관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 부모가 주입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경험이 중요하고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난한 유전자, 부자 유전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분석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관념과 주변인들과 주고받는 에너지 체에서 나옵니다. 이후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체험을 통해서 정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에너지를 방사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성된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좋은 에너지 만들고 긍정적 에너지를 수집하는 게임으로요. 그럼 그 게임이 여러분에게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집을 지어줄 것입니다. 그 금은보화는 여러분의 소망의 성취를 의미하겠죠. 우린 온전하게 상상하는 방법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타인을 질책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 스스로에게 돌아올 일들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죠. 에너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든 에너지는 그와 상응하는 삶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말을 내뱉기 전에 자기 생각 속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욕을 하고 내뱉고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부정적 한마디를 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말로 내뱉어졌을 때 그 에너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더 큰 화가 되어서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 돌아왔을 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거대한 시스템처럼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법칙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그 과학적인 삶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돌아갔네요. 과거에 내가 방사한 부정적 에너지들의 직격탄을 맞지 않고 교정하고 정화해서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방법. 먼저 과거에 내가 상처를 주었던 존재들을 상상 속에 떠올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감사하고 사랑을 전해주세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과는 실상 타인을 용서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 내면에게 미안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과의 화해와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호호포노포노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매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또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미안함, 용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방사되면
주체하지 못하고 방사돼 버리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어서 여러분을 해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겁니다. 실상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게 되죠. 그 과정이 그 에너지가 증폭되고 또 힘을 얻고 커지고 커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반복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그 생각에 몰입이 됩니다. 그때 그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 에너지들은 여러분들의 습관 속에서 이미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또다시 생각이 밀려들고를 반복할 거예요. 그 에너지들을 독립객체로 봐줘야 합니다. 그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또 되새기고 그것들을 독립객체, 주체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것들이 다시 내 뉴런 속을 점령할 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시끄러운 머릿속, 부정적 상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창조를 하고 있기에 그것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 내가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했던 존재들과 상황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에 매몰되어서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못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부정적 에너지들이 하는 또 하나의 발목 잡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들은 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나한테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에너지를 또 가져가려고 하고 절대 스스로 자책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셨죠. 내 죄는 용서되었다. 또 누가 사하여 주소서 하면 내 죄는 용서되었다. 계속 용서되었다. 더 생각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좋은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한마디입니다. 다시는 그 일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뒤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화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을 되짚고 후회하고 그때 맞아 내가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구나. 아,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 구하고 용서 받으시고 감사하고 사랑을 주고 끝. 자, 그런 부정적 에너지의 발목 잡기에 발목이 잡히지 마세요. 모든 에너지는 사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 에너지들도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울해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들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화 과정을 통해서 과거를 되뇌이고 과거에 대해서 그 관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화가 끝났다면 그것을 이제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의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자, 생각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꼭 상기하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들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들은 객체예요.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나의 에너지를 물들이고 이런 게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땅의 수분과 입자를 흡수하고 씨앗을 가지고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객체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모든 것들은 상호 소통하고 의식을 가지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그 부정적 에너지를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아, 저건 나쁜 거잖아. 나의 발목을 잡다니.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었어요. 그 에너지는 당신에서 발현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밝은 중립적 요소들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처음부터 어둡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서 방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보내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악은 내가 창조한 것이지 모든 것은 그대로 맑고 투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은 그 초기 파장이라는 중립적 상태에 있다가 내가 어떤 인식을 가하면 그렇게 변해버리는 이중 스피릿 실험과 물에게 좋은 말과 좋은 관념으로 바라보면 물 결정체가 바뀌는 유명한 실험들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들은 중립적이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든 것입니다. 이젠 우리 과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나가고 있고 삶의 운영 방식을 익혀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 잡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고 체험하고 있는 그것도 보는 그 순간 바로 과거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 우리의 상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과거의 모든 나의 아픔, 화남, 미움의 감정, 그 상황들, 그 사람들에 접근하세요.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것을 고찰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다시 심장을 파고드는 그 아픔들과 직면하세요. 매몰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못난 놈 되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느껴주세요.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의 객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느껴주세요. 그 에너지들은 당신의 몸이 아니면 어디서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잠시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의 에너지들이 당신이 다시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당신의 몸을 타고 느껴짐으로써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야기라고 해서 특별히 단어로 말을 하고 표현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것들을 직감으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올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심장이 아팠구나. 그렇게 네가 아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대화를 해주세요.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오면 아, 너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너가 이걸 품고 살았구나. 그것을 울고진 내 몸으로 다 느껴주세요. 그네들의 대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웠다고. 이것을 네가 창조했다고. 그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느껴주세요. 그들은 당신이 아니고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갑자기 다시 과거의 기억들과 함께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 감정의 객체들을 느껴주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 에너지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이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 나에게 상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는지 명확하게 알 때 잘 이용될 수 있어요. 대부분 그 부정적 에너지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은밀히 침투하는 것을 즐기는 특징이 있어서 자신이 들키면 즉시 숨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냥 마구 화가 나는 대로 질러버리면 그것이 더욱더 활동하지만 내가 화가 난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그것이 즉시 진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네.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 화가 상당히 감소되죠. 부정적 에너지들의 활동을 들키면 힘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알아차리는 자인 여러분의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일까요? 사랑은 사랑의 의식으로서 바라보면 그 물질이 사랑으로 변하죠. 내면의 반영이니까요. 자, 그럼 내가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원인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정하세요.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면 우주가 원인을 제공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잘못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용서를 구하세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이나 예수님께, 그렇지 않은 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잠재의식으로 대상을 칭하고 홍길 동안 내가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아팠구나. 내가 용서해 주겠니?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요. 아니면 신에게 청하시던가요.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청하세요. 어차피 스스로가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사랑의 에너지인 그곳에 다다르고 교정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원인이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뜩 어떤 상황과 나의 상태가 떠오르기도 하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 아픔 그거구나. 이런 느낌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는 여러분의 그 상태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죄책감 등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교묘한 그 부정적 에너지에 다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화가 될수록 알아차리게 되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5분이든 10분이든 그 자리에 가만히 고요히 앉아 계세요. 기분이 극도로 편안해지거나 기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삶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실 거니까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 정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 고양된 감정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때의 기쁨에 찬 감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무 이유 없이 흐르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껴보세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또 좋은 상상과 생각을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과거를 치유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몰랐을 땐 얼마나 갑갑하고 한심하게 살았던가요?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지만 이 모든 화살은 나를 향해 있으니 그 화살 쪽에 사랑과 기쁨을 장착하시고 마음껏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체험의 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정화 과정이 지속될수록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은 빠르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망의 상상도 자꾸 다른 에너지로 가로막히고 퇴색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상상이 발현되기 적당한 당신의 의식 상태가 될 때까지 삶에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도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키세요. 그 과정은 그 소망이 성취되기 위한 정화 과정일 수도 있고 그저 당신이 그것을 부정적이게 바라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는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성취되는 과정에 다다르는 여정이죠. 그 여정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그 결과에 다다를지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품었다면 그 과정은 당신의 영역이 아니니 내려놓으시고 그저 그 여정을 믿고 걸어가세요. 그 모든 것이 소망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만 알고 받아들이세요. 그 과정에서 또 불안해하면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성취를 미루게 되겠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다다르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고 라는 그 과정의 연속을 끝없이 생각하고 조정하려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소망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 관리 게임입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소망이 성취된 그곳에서 시각화를 끊임없이 하세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기쁨에 머무를수록 그 성취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삶이 그리고 대자연이 당신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그 과정을 설계해서 도달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여정은 당신 몫이 아니니까 삶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펼쳐주는 우주의 수호천사에게 아니면 부처님에게 신에게 예수님께 부모님께 그 누가 되었든 마음의 감사함을 품으세요. 내 안에서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들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풍요에서 허덕이지 말라고들 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그 흐름을 타고 즐기고 성장하라고 합니다. 전 그 말을 체험이나 직감으로써 오로지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거기서 좌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은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여정들을,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해서 이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꼴인. 하지만 그것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쓰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그 성취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더 큰 존재들에게 맡기면 돼요. 좋은 것만 하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아둥바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생은 고통을 받고 살라고 친히 만들어주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취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꼬리를 올리면 웃는다고 생각하고 긍정의 호르몬을 발생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입꼬리를 올리자고요. 그리고 웃으세요.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세요. 좋은 상상을 하시고 좋은 영화를 보시고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 뉴스에 몰입해서 거기에 동화돼서 정치인을 욕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거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각화해서 그것을 끌어당기게 명령하세요. 우리의 활동과 능력을 관장하고 있는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뇌의 학습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명상, 확언 등이 수없이 많아요. 계속 듣고 또 들으세요. 이 듣기는 여러분에게 신념을 심어주고 긍정의 단어는 좋은 파장을 일으켜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이 되어 있는지 계속 보내주세요. 잠재의식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진심 어린 믿음이죠.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봐주면 되고 내가 정상의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을 봐주면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노는 그 상상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내비추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시각화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상 등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시각화죠.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먹고 무엇이 되어 있는지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그 상상이 시각화된 에너지들을 모으고 그 에너지는 방출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들은 주변 것들과 비슷한 것들과 응집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변화하는 물질들이 또 당겨져서 여러분 삶에 비춰서 체험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나요? 모든 게 에너지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창조기입니다. 우주가 왜 끝없이 팽창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주가 팽창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에너지는 혼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의 에너지를 생성시키잖아요. 그러한 물질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나머지들은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요. 하지만 인간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정신적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 이것을 딱 이해하고 갑자기 정신적 쇼크 상태에 빠져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신생 우주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았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우주를 어떻게 보냐고요?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상상이 물질화된 세상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이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양자도약이라는 그 과학적 진실에서 또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별도로 또 찾아보시거나 이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세상을 쪼개고 한 결과 결국엔 빛의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힉스라고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세요. 이 세상은 딱딱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책상이 이렇게 딱딱하고 창문이 이렇게 딱딱한데. 하지만 이것의 근원을 계속 파고들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 안에 딱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동, 그 파동의 회전 속도가 빠르고 그 자기장을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돌,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요소가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비미소화되는 스크린 영상을 보고 체험할 뿐입니다. 이것 또한 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상은 매트릭스로 구성된 거대한 빛의 향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몸이라는 웨어러블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웨어러블을 벗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의식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VR 가상 기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몰입돼서 고통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일들을 또 해왔죠. 게임을 하면서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자, 이제 매뉴얼을 알았으니까 원하는 게임을 하십시오. 상상하고 정화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함을 알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여러분이 게임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집과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상상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설계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사세요. 그곳에 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보이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 꿈의 집, 거기서 먹고 자고 사람들과 활동을 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변화를 시키게 되죠. 눈을 감고 집중하면 됩니다. 잘못 설계되었으면 다시 정화하세요. 그리고 다시 설계된 삶을 체험하세요.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무한하고 한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의 사랑이며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 법칙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나는 독생자다 라고 선포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고 이런 과정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삶에 반영되고 여러분이 체험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 말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상하고 우주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과정을 창조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최상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죽인 이를 우리는 욕하게 되겠죠. 세상 법칙에서는 사실 죄인은 없습니다.
죽은 이는 그것을 끌어당겼고 죽인 이는 그것의 신호에 교감되고 그것을 행한 것뿐입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 죽이는 거는 나쁜 거지. 그리고 죽인 거는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실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의식의 성장이 필요했던 그런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몸을 입고 시작할 수 있죠. 끝없는 의식의 성장으로 우리는 한 차원 한 차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게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임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3차원이잖아요. 이 3차원의 세상에 다시 죽고 이 게임을 하고 의식 성장을 하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 환생에 대해서도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이상 반박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과학에서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죽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이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내 의식의 상태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 의식의 상태를 내 삶에서 다시 체험하고 그것을 보정해가면서 우리는 의식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성장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단계가 한 차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게임이 아니라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 우리 혼자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 종교에서는 천사라고 표현도 하고 뭐 수호신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런 또 하나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으시겠죠. 네, 그 얘기는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의 영원히 이어질 이 게임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다 쉬었네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